자, 오늘 이제 109페이지를 지나서 110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래의 나로 현재를 살게 되면 현재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면서 허덕거리며 힘겨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고 와서 오늘의 내가 정말 좀 쉽게 여기고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퓨처 셀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에 더불어서 그런 퓨처 셀프를 하는 방법 뭐냐라는 이야기, 퓨처 셀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줬는지에 대한 서문을 넘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퓨처 셀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퓨처 셀프 못 만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으면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였죠? 주변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인식을 못하고 아무렇게나 노출되어 있다면 못 만들어요.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배웠던 거 뭐죠? 미래의 나하고 단절돼 있어. 그래서 오늘의 나밖에 못 봐. 그러면 미래의 나를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숙제가 뭐였어요? 그냥 미래의 1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편지를 한번 써봐라. 5년 후에 내가, 3년 후에 내가, 1년 후에 내가, 6개월 후에 내가 써보는 편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행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안 했어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상상이 안 돼요. 그죠?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상상 같은 거 하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하듯이라도 써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돼? 공상 과학 영화 쓰듯이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돼? 그런데 그걸 써보고 난 다음에 내가 좋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자꾸 쳐다보면 실체가 돼요. 내 말이 실체가 되는 거와 똑같이.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냥 어떤 저자가 그게 맞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 아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운 성공을 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만나면 아니야, 미국의 역사상 500대의 부자를 만나서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어보실래요? 너니까 되시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하실 거예요. 그런 많은 연구 결과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따라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5명의 평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위대한 사상을 얻기 위해서 책을 끊임없이 읽게 되면 내가 바뀌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는 거 전에 제가 이것도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뇌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선택적 주의라는 말 들어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내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내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도 조심하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생각도 조심해라. 생각한 대로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에 관한 예를 하나 드릴 건데요. 나 안 먹을 거야. 나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을 거야.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먹을 거야. 배고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라는 단어를 인식하지 못해.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만 들려서 다이어트 실패한다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울 거야. 피울 거야, 피울 거야, 피울 거야. 그러니까 단어 이런 것들도 머리에 뭐라 그러죠? 각인이 딱 되면은 확 바뀌는 거야.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에 부자 되는 생각, 멋진 미래 된 생각을 계속 막 주입해서 넣으면 내가 어떻게 달라질 건가죠. 딱 한마디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출에 달라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반복적 노출이 나를 바꾼다. 그죠? 내 생각의 반복적 노출. 그래서 이렇게 막 붙여놓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으로 그룹에 봉사하자. 제가 저기다 붙여놨네요. 왜 저렇게 쓴 거예요? 그거 잊어먹지 않으려고 막 한 거죠. 우리가 뭐 예전에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띠에 대고 가슴에 새기고 뭐 이런 것도 뭐예요? 계속적으로 노출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미래 편지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자체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를 자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를 읽으면서 시작할 건데 110페이지 이거 영화 인 타임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2011년에 나온 건데 전 봤어요. 안 봤으면 그냥 읽어줄게요. 다시 이걸 보기 위해서 뭐 한 1시간 반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인 타임은 시간 안에서라는 뜻인데 이 영화에는 돈이 시간이었어요. 돈. 돈 없고 시간이 유일한 화폐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팔뚝에 자신에게 남은 시간, 그 시간이 딱 다 써버리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카운트 바디 시계가 새겨져 있고요. 이 영화에서 커피 한 잔은 4달러가 아니라 4분인 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면 내 수명에서 4분 단축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는 신용 단말기와 비슷한 작은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시계를 탁 들이대면은 시간이 추가되거나 깎이는 거야. 내가 밥 먹으면서 탁 되면 수명이 탁 깎이고 내가 일 해서 탁 되면은 수명이 탁 늘어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25세가 될 때까지 이 시계는 멈춰 있고 25세 생일이 되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25세는 신체 정도하고 멈춰요. 그리고 28세가 돼도 300세가 돼도 시기가 똑딱거리기 시작했을 때 그 25세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만 살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겨우 버틸 만한 시간만 주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사 먹으면 쓰니까. 왜냐면 쓰는 것보다 버는 게 작으면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죠? 응. 그리고 반면에 최상위 타임존에 사는 부자들은 시계에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의 시간이 들어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있으니까 뭐 한 1년짜리 식사 한 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와, 현재 뭐 비슷하네요. 예. 이게 시간이라고 달리 쓰니까 조금 다르게 들리지. 뭐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무슨 100만 원짜리 밥 한 끼 먹는다는데? 혹시 그러실래요?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미슐랭?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교대 근무를 마치고 받는 시간이 자신에게 남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거 다음 교대 근무가 끝날 때까지 그 생존에 있어야지만 시계 채워지는 거죠. 그 뭐 빚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갚게 되면은 그럼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가 사람들은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일자리에 얽매여 있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필사적으로 하루의 시간을 얻으려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에 남은 시간은 대부분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거나 전략을 세울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시간을 다 써서 시계가 멈추면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곳곳에 빈민가에는 사람들 시체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하루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인 질주가 펼쳐져요. 빨리 집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변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내내 뛰어다녀요, 사람들이. 그리고 상위 타임 존 사람들은 높은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밑에 보면은 빈민가에서 벗어나 하위 중산층 타임 존으로 진입하는 비용이 1개월의 시간인 거예요. 아까 24시간 시간밖에 안 남았다 했잖아요. 1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넘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층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 그다음에 하위 중산층에서 중산층 타임 존으로 진입하는 비용은 2개월. 중산층에서 상위 중산층까지 타임존은 6개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무슨 집값이랑 약간 비슷하네. 자, 그다음에 상위 중산층 타임존에서 벗어나 상위 0.0001% 부자들이 모여 사는 뉴 그리니치로 입성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계층의 이동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영화가 보면은 현실에 대한 아주 놀라운 풍자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타임존에서 생활하는 비용은 상위로 올라갈 때마다 급격히 상승하는 거예요. 뭐 밥 한 끼 값이 막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집값은 몇 년 또는 몇십 년이고, 그다음에 상위 타임존으로 이동하려면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감당할 수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빈민가에서는 사람이 한 달 정도 시간을 모으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모아? 누군가가 나한테 하루짜리를 다 기부하고 25명이 죽어지면은
24 한 달이 모여지는 거죠. 그 어떤 시간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영화에 나온 내용이에요. 25세가 막 지난 사람들이 상위 타임존으로 이동하는 일은 드물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버려야 돼. 이게 뭐냐면 가족들의 걸 다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주인공 윌 가족은 빚이 너무 많아서 윌이 25세 생일에 받은 시간은 일주일 만에 바닥이 난 거예요. 1년치를 줬는데 일주일 만에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있는데 엄마도 25세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엄마랑 윌이 둘 다 25세가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빚져서 윌이 갚아주면서 일주일 만에 다 바닥이 나서 저녁에 서로 만나기 위해서 하루치 일을 하고 하루치 일을 하다가 엄마가 아들을 보기서 뛰어오다가 중간에 죽어버려요. 영화에서. 여기는 안 나온 얘기지만.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서서 그대로 뻗어요. 딱. 아들하고 만나는 손이 닿기 바로 한 몇 뼘 안에서 죽어. 사력을 다해서 아들을 보기 위해 왔는데 죽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다 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흥미로운 점은 상위 타임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느리게 움직여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반대 하이 타임존은 엄청 서두르고 분주하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 SF 영화에서처럼 이제 그냥 SF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뭐 좀 실감이 나시나요? 시간이 돈이다. 돈이 시간이다. 여러분, 시간이 돈입니다. 실제로 그런 건데 우리는 시간이 돈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못 여기는 거죠. 죽음으로 연관하지 않는 한. 이게 시간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자, 이 SF 영화에서처럼 대부분의 인간은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음식 먹고 청구서 결제하고 직장 가고 아이들은 학교를 데려가고 타이어 교체하고 양치질을 하는 등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며 하루살이 인생이 따로 없다. 기껏해야 한 달 정도를 미리 계획해서 가끔 휴가를 가는 정도다. 어제 우리 박은미 리더님이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69세 돌아가셨는데 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하시느라고 한 번 휴가도 보낸 적이 없이 열심히 금연하게 살아서 부는 조금 잃었을지 몰라도 한 번 여행 가보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게 뭔지 내가 살아가면서 뭐를 중시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삶의 질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에 관한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의 것들, 그리고 부자, 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 못 하면서 막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그냥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06년 그 저널리스트 알프레드 헨리 루이스가 인류와 무정부 상태에는 단지 9끼니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작 9끼니 정도만 비축해 놓는다. 대부분은 6개월치의 식량이 없다. 12개월 안에 생길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자금이 없다. 이런. 이제 그냥 우리도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냥 왜냐면 미리 땡겨서 쓰고 있잖아요. 그 심지어 집도 땡겨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뭐큰 문제가 됐고 빚을 당장 갚아야 된다면은 당장 길거리에 내려앉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는 목표가 하루를 보내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밑에 여섯 번째 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면 늘 급할 수밖에 없다. 너무 바쁜 거예요. 음. 그러니까 24시간만 남겨진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면 시간은 언제나 쏜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오랜 시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만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좋은 글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 시급한 일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시급하지 않아서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랑 같은 거죠. 자,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다.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오랜 시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쳇바퀴 같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 하루살이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초점을 바꿔야 된다. 왜냐면 오늘의 일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 무슨 다른 일 있겠어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짜증나니까 그냥 오늘을 행복을 주는 것들에 몰입하면서 나 자신의 미래에 부채를 계속 쌓는 일을 하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내용이죠. 오늘의 향락을 위하여 미래 나에게 부채를 쌓게 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벗어나려면 초점을 바꾸어서 더 원대한 미래와 연결하라고 하죠. 미래의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투자와 배움을 시작한다면 5년 후에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어 공부 5년 동안 하면 뭐가 될까? 50만 원씩 한 매달 쌓으면 5년에 얼마가 될까? 뭐 여러 가지 5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가치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 내일 내가 매일 책을 한 권씩 읽는다면 어떻게 변할까? 한 권 못 읽겠죠. 한 시간씩 매일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나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은 중요한데 하나도 시급하지 않아서 안 하죠. 근데 그것을 시간을 내서 하게 되면 5년 후에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물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맨 앞에 나왔었던 그 지미, 그 유튜브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 지미, 미스터 비스트가 그 지미의 이름이죠. 그 5년 만에 돈도 기술도 없는 17세 청소년에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다. 2024년 5월 기준 세계 1위 유튜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자, 시간의 속도를 늦추고 진정한 발전을 하려면 시각을 바꾸어 훨씬 원대하고 더 먼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줄 좀 쳐봅시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종류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아까 한 말이죠. 이게 아이젠하워가 한 말이군요. 줄 좀 콱 쳐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루를 분주하게 시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시시한 일 처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안 하려면 중요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바쁘게 안 살겠지. 아까 그 타임존에 있었던 부유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했잖아요. 천천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라는 생각 해보시고요. 그 스티븐 코비 알죠?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전략 맞나? 세븐 헤빗. 네. 그 스티븐 코비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되는지를 가르치려고 돌멩이 자갈 양동이를 사용했죠. 혹시 세븐 헤빗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그는 작은 자갈을 양동이다 붓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와 큰 크기의 돌멩이를 부었다. 하지만 자갈이 양동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돌멩이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동이 크기는 똑같은데 제일 작은 것부터 채우니까 위에 큰 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비가 다시 양동이를 피고 다르게 했어. 큰 크기의 돌멩이를 먼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자갈을 쏟으니까 자갈이 돌멩이 사이사이 다 메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큰 돌멩이는 중요한 거, 작은 자갈은 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중요한 걸 먼저 넣음으로써 똑같은 공간에 마법처럼 모든 게 들어간 거예요. 자갈을 먼저 붓는 행동은 사소한 일들에 집중한 거야. 작은 돌을 먼저 넣는 거는. 근데 큰 돌을 먼저 넣는 거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코비는 양동이가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중간 크기와 큰 크기의 돌멩이는 인간관계, 계획, 배움, 건강. 그러니까 큰 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족, 계획, 배움, 건강. 건강 너무 중요하잖아요. 잃으면 찾을 수 없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갖춰야 되는 거. 그리고 배움. 끝까지 배울수록 사람의 폭이 넓어지고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천천히 가고요. 아는 게 없을수록 시간은 분주히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갈들은 뭐냐면은 이제 이메일 확인하거나 뭐 모임 참석하는 것 등 같은 이제 시급한 일인 거죠. 어디 가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누가 그런 얘기하죠. 어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치마 사는데 다 따라간다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은행 가는데 따라가고 막 커피숍 가는데 따라가고 막 누구 어디 가는데 괜히 바래다 주고 막 이게 이제 시급한데 안 중요한 일들인 거죠. 자,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할 때 결국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극작가 메르데스 월스는 내일 충분히 모으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아놓지 않은 어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람쥐 쳇바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 너머를 생각할 여유를 갖고, 그래서 미래의 나를 상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만 보면 그냥 오늘 시급한 일밖에 없잖아요. 오늘의 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넘어 생각할 여유를 갖고,
내가 3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오늘 하는 것으로 3개월 후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혹은 6개월 후라면 그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바꿔서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누군가하고 얘기했는데 6월 달에 승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같은 소리. 저는 10월 달에 승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 해보긴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해보자고 한 거예요. 아, 그럼 먼저 하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10월 달이 너무 늦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6월 달에 그러면 해볼 수 있을까? 라면서 집에 와가지고 아, 저는 이런 그림 진짜 잘 그리거든요. 제가 이제 만약 승급을 하게 된다면은 3스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3스타를 갈 수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탁 그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림을 막 머리를 짜면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림을 막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점수 저런 점수 되면 되나?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여기 있다 그러면 7천 점이 맞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면은 그 7천 점 밑에 여기에서 그럼 이런 점수 이런 점수 얘가 맥스아웃이 돼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게요? 저 어젯밤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자꾸 쳐다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근데 생각이라는 걸 계속 하는 거죠. 생각. 그리고 말이 천지창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나폴레옹 힐의 책 이거 보면은 rich, think and grow rich거든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는 건데 생각하면 보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 현재 안 되지만 그 넘어 상상을 해보는 것이 내가 현재 발목 잡고 있는 나의 주변 일을 좀 털어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은 그렇게 인생이 중요한 일인가? 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더 미래의 나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돈이 나오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를 구축해서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오는 돈을 만들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짜는 건데 시줄 날줄을 짜는 건데 그 짜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중요도를 알아서 그거를 해야 미래에 내가 유익을 누리는데 그냥 오늘 오늘 살다 보면 그냥 뭐 세일즈밖에는 사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미래 나랑 연결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판매를 하거나 세일즈를 해야 되죠. 근데 그 판매와 세일즈로 인한 소득은 그냥 보너스예요. 그걸로 우리는 권리소득 못 만듭니다. 그냥 세일즈나 판매를 해서 팀원이 된 사람들을 재구매하게 하고 비즈니스하게 할 사람을 만들고 리더로 키워냈을 때 그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나와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년 후에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두어 날마다 처리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보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자는 지속적으로 반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위협하는 5번째 요인은 단기적이고 시급한 일들을 목표로 생각하고 미래를 너무 작게 설정하는 데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 들어요. 이제 1년 후, 2년 후에 목표를 제시해봐요. 못하겠어. 제가 정한 이후로 제 몸은 더 작아져요. 안 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죠. 왜냐면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 왜냐면 당신의 오늘과 한 2년 전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 사고 구조도 바뀌지 않았어요.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사고 구조 바뀌었어요. 성장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고 구조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사고 구조 바뀌었어요. 대인관계 기술도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나도 바뀌는데 바뀌는 것에 대한 상상력 부재로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못하니까 그때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너무 작게 가둬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건물 그랜드 카드는 50세까지 치열하게 살았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했지만 목표를 너무 작게 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면서 몇십만 달러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몇백만 또는 몇천만 달러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다. 일한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다. 카도는 10배의 법칙, 10배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책에서 책을 많이 인용하죠. 10배 법칙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나의 최대 실수는 사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목표를 크게 세우지 못한 점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든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든다. 크게 벌든 작게 벌든 똑같이 24시간 쓴다는 얘기예요. 1만 달러를 벌든 100만, 1000만 달러를 벌든 돈을 벌려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누구나 다 출근해서 나가요. 롬모의 레버리지를 보잖아요. 저 책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20%는 전체 그 나머지 80%가 하는 일의 20%도 일을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시간에 일을 한다 그래요.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일하고 시간을 쓰느라고 생각할 틈이 없어서 나를 바꾸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쳇바퀴 냄돌듯이 내 몸을 그냥 도구 삼아 쓰다가 내 몸이 병나면 그동안 번 돈을 그 몸을 고친다고 쓰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하고 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10배 법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카돈이 10배 법칙을 출간하면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책의 출간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1980년대 후반서부터 세일즈 부동산을 운영한 카돈은 백만장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10배 법칙을 쓰고 나서는 그 용기와 대범함이 점점 커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죠. 그 전에보다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10배 더 크게 목표를 세우면서 만든 결과였대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시급한 일과 사소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느라 당신은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무주의 맹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좀 뭐 너무 어려운 한자 영어인가요? 자, 대상이 시야 속에 들어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물을 간과해 버리는 현상을 무주의 맹시라고 해요. 선택적 주의랑 반대말인 거죠. 보고 있는데 못 보는 거야. 다 보고 있는데.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책을 읽었을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르잖아요.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강의를 여러 번 들어도요. 알아들었던 것과 못 알아들었던 것이 달라요. 그만큼 저자와 강사의 생각을 그대로 따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자나 강사의 생각들을 그대로 따와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의 인격을 얻어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지의 맹신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은 청동 주화를 찾는데 급급한 나머지 주변 곳곳에 널려 있는 금화를 못 보는 거죠. 내 목표는 청동 주화이기 때문에 금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것만 얻게 돼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들이 바로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금화가 당신 앞에 있는데 못 봐요. 당신에게 질문을 달리 하라는 거예요. 10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까? 이 1000만 달러면 얼마지? 뭐 아무튼 뭐 달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달리해 혁신적인 생각에 불을 지피고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보게 된다. 영적인 교사 웬 다이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이 보는 세상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작은 비전을 가지면 작은 결과를 가진다는 그림 보이죠?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도 작은 비전을 가지면 작은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117페이지 두 번째 줄 무수의 맹시를 선택적 주의로 바꿔라. 밑줄 쫙. 무주의 맹시를 선택적 주의로 바꿔라. 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그게 보여요. 근데 명확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주의 맹시 상태. 안 봤기 때문에 안 보는 상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못 보는 상태. 그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뚜렷해지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선택적 주의로 바꾸게 되면. 목표를 제발 무모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설 델리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뇌가 찾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 거죠. 뇌가, 내 머리가, 내가 꿈이, 내 생각이, 내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추어서 탁탁탁탁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잠재의식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은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의 10배, 아니 100배 크게 세워라. 필연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원칙과 법칙, 전략을 찾게 된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목표를 더 높게 세우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능력 이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해요. 당신의 미래 능력을 제발 제한하지 마세요. 2년 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철저하게 무시하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능력 밖에 된다면 그 회사를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목표 현실로 만들어라. 불가능은 없다. 지금 이런 미래의 나를 가장 위협한 요인이 뭐라고요? 시급한 문제야, 사소한 목표.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10년 후 또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당신의 꿈들을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많은 시급한 문제들에 쫓기느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 바쁜 오늘이에요. 꼭 시간 정리를 해서 시간을 내서 나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미래 어느 나라로 여행하는 거 너무 기대되고 너무 좋죠. 이스탄불, 뭐 프라하 우리 꼭 가야 되지만 너무 좋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눈물 나는 여행은 내 내면으로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여행을 떠나보려면 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하루를 보내시고 제발 부탁이건데 자신의 목표를 10배에서 100배를 높여서 계산하시고 10년 후에 나가 현재 나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짧은 편지도 있어야 돼요. 6개월 후에 내가 오늘 나에게 쓰는 편지 써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해 봅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어요.